인생 100세 시대가 현실화되면서 은퇴 후에 30년에서 50년의 세월을 더 보내야 하는 만큼 퇴직 후 많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의 성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여가 활동은 지역사회 등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건강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 해보고 싶었던 일, 미뤄뒀던 일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고민해 보시고 실천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취미생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경제적인 준비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어떤 사람과 노후의 삶을 같이 보낼 것인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 것인지 등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건강, 취미, 인간관계까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에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시니어들을 위한 취미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미 생활은 걷기입니다. 걷기가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돈도 안 들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취미 활동 중 하나입니다. 노후에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는 훌륭한 운동 중 하나입니다. 걷기는 낮은 영양성 운동이며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아래에 노후에 좋은 걷기에 관한 몇 가지 팁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 적절한 신발. 편안하고 지지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세요. 올바른 신발은 발과 관절에 부담을 줄여주고 걷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2. 목표 설정. 걷기 목표를 설정하세요. 처음에는 짧은 거리부터 시작하여 조금씩 거리와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워밍업과 쿨다운. 걷기 전에 510분간 가볍게 스트레칭하거나 천천히 걷는 워밍업을 실시하세요.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몇 분 동안 느긋하게 걷기를 하면 근육 및 심혈관 계열을 부드럽게 냉각할 수 있습니다. 4. 균일한 걸음 속도. 걷기 중에도 일정한 걸음 속도를 유지하려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걷다가 조금씩 걸음 속도를 빠르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5. 자세 유지. 머리를 일직선으로 세우고 어깨를 뒤로 미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팔은 편안하게 흔들리도록 하며 복부를 당기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 자연스럽게 자세를 유지하세요. 6. 산책 코스 선택. 가능하다면 자연 경관이나 공원 등 쾌적한 환경에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경치를 감상하며 걷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정기적인 운동. 가능하면 주 5일 이상, 매일 30분 이상의 걷기를 실천하세요. 정기적인 운동은 건강한 심혈관 및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8.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기. 걷기를 더 즐겁게 만들기 위해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걷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함께 걷는 것은 동기부여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9. 수축 근력 운동 포함. 걷기 외에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축 근력 운동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레그 리프트 등의 운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팁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게 운동 계획을 조절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수영입니다. 수영은 관절에도 무리가 없고 위험성이 적은 최고의 취미입니다. 그리고 노년층에게 관절염, 사회성, 협동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운동이기 때문에 대한노인재활의학회에서도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또한 노인들이 불가피하게 넘어질 경우에도 균형을 확보해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영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수영은 신체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저항과 유산소 운동을 결합하여 심혈관 건강, 근력, 유연성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 노후에 좋은 수영의 이점과 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관절 건강 강화. 물속에서 운동을 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관절을 보호하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심혈관 건강 증진. 수영은 심혈관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심혈관 건강을 강화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수영을 하면 폐 기능도 향상됩니다. 3. 근육 강화. 수영은 대부분의 근육을 동시에 사용하므로 근력을 향상시키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체중 조절. 물의 밀도로 인해 노후에 체중 관리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운동하면 관절의 부담이 줄어들면서도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5. 스트레스 완화. 수영은 물속에서 수행되므로 피로를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물의 미끄러운 특성으로 인해 관절의 부담이 줄어들어 정신적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6. 유연성 향상. 물의 저항을 이용한 운동은 근육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유산소, 근육 운동이 결합한 스포츠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고 과격하지 않으면서도 운동량이 많아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취미로 즐기기 좋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등산을 하는 것보다 칼로리 소모량이 1.4배 많고 폐 기능 강화는 물론 복근, 장단지, 어깨, 종아리의 근육 발달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또는 부상의 위험이 가장 적은 종목이기도 해서 나이가 들어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탁구는 다양한 연령대에서 즐기기 쉽고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노화와 관련된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탁구가 노후에 좋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체 활동 증진. 탁구는 신체적 활동을 유발하며 근육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근육 강도와 유연성이 감소할 수 있는데 탁구는 이를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균형과 조정 개선. 노화로 인해 균형과 조정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탁구는 공을 주고받는 동안 균형과 조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적절한 균형 감각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3. 두뇌 활성화. 탁구는 전략, 반응 속도, 예측 능력 등을 요구하는 두뇌 활동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해 KOGNITIV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두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활동 증진. 탁구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사회적인 활동입니다.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면 심리적 건강을 개선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독서입니다. 특히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면 딱히 돈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의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은 취미입니다. 노년기에는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이나 여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으로 세상 어디에든 갈 수 있으며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체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책도 계속 읽으면 책을 좋아하는 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 위해 기초 체력을 기르듯이 가벼운 소재의 책들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시면 좋습니다. 꾸준히 책을 즐기다 보면
정신세계와 통찰력이 깊어진다는 느낌은 덤으로 느낄 수 있고 새로운 무언가에 관심이 생겨서 그것에 도전해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어서 새로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취미입니다. 독서는 지적 활동과 흥미를 유발하며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주제와 장르의 책을 읽으면서 더욱 풍부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다양한 독서 취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소설 및 문학 작품. 고전 문학부터 현대소설까지 다양한 작품을 읽어보세요. 소설, 단편소설, 시,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즐길 수 있습니다. 2. 역사와 전기.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과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과학과 철학. 과학적 발전과 철학적 고민에 관한 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여행 및 문화. 여행 가이드북이나 문화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다양한 장소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습니다. 5. 미술과 음악. 미술 작품과 음악에 관한 책을 통해 예술적 감성을 키우고 이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6. 요리와 와인. 요리 레시피나 음식 문화에 관한 책을 읽으면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에 관심이 있다면 와인에 대한 책도 읽어보세요. 7. 자기계발. 자기계발 책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삶의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요가와 명상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내 몸을 살피고 휴식할 수 있는 최고의 취미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과격한 활동은 몸에 무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요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세들을 취하는 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줄과 인대를 당겨주고 강화를 해줍니다. 요가를 하면서 의식적으로 호흡과 명상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낮추고 불안과 우울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즘에는 집에서도 유튜브를 보면서 요가 동작과 호흡을 따라 할 수 있는 영상들이 많으니 아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의 시작 루틴으로 요가와 명상을 취미로 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요가와 명상은 건강, 안녕함, 스트레스 감소, 유연성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며 신체와 정신 건강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의 노후의 요가와 명상을 취미 활동으로 선택하는 이유와 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가. 1. 신체 유연성 향상. 노화로 인한 근육과 관절의 강성을 완화하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근력 강화. 요가 동작은 신체의 다양한 근육을 강화하며 노화로 약해진 근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균형 개선. 요가는 균형과 체중 분산을 향상시켜 쓰러짐과 부상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4. 호흡 기술 향상. 요가의 숙련된 기술은 호흡을 조절하고 폐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스트레스 감소. 요가는 몸과 마음을 집중시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적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명상. 1. 정서 조절. 명상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태도와 내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스트레스 감소.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키고 신체적, 정신적 긴장을 풀어줍니다. 3. 집중력 향상.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는 기술을 향상시켜 인지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4. 잠의 질 개선. 일상적인 명상은
잠의 질을 향상시키고 불면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 자아 인식 증진. 명상은 자아를 깊이 이해하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번째, 등산입니다. 노후에도 등산은 멋진 취미 활동입니다. 등산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연을 즐기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심신 건강을 촉진하며 자연환경 속에서 힐링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노후에 좋은 등산에 대한 몇 가지 팁과 장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산을 즐기면 좋은 장점으로는 1. 운동과 건강. 등산은 신체 활동을 증진시켜 건강한 심혈관 기능을 유지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자연과 교감. 산악 경치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활동. 등산은 그룹으로 참여하거나 다른 등산객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활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신선한 공기와 태양. 야외에서 활동하면서 신선한 공기와 태양빛을 받아 비타민 D를 획득하고 기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에 등산을 즐기는 방법으로는 1. 적절한 난이도 선택. 체력과 경험에 맞는 쉬운 코스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어려운 코스로 나아가세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절한 장비 착용, 날씨 및 지형 조건 확인, 등산로 정보 파악 등 안전에 관한 준비를 철저히 하세요. 2. 등산 파트너. 가능하면 등산 파트너와 함께하여 위험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3. 적절한 장비. 편안한 신발과 의류, 등산용 배낭, 물과 간식, 지도 및 나침반 등을 준비하세요. 4.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 등산 전에 충분한 스트레칭과 몸을 준비하는 운동을 통해 부상을 예방하세요. 5. 자연 즐기기. 등산 중에 자연의 소리와 경치를 즐기며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세요. 5. 적절한 휴식. 등산 중간중간 적절한 휴식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고 지침을 피하세요. 노후의 등산은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취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제한을 고려하여 등산을 시작하고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그 밖에도 노후에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 취미들이 테니스, 자전거 등이 있는데 이런 취미들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셨고 제대로 된 자세와 방법들을 익히시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에 취미 생활하시더라도 위험하고 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숙지를 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올바른 방법으로 즐기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은 노후에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취미 활동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